황약사와 양과가 단 위에 내려서자 곽정과 황용은 얼른 단 위로 뛰어 올라가 황약사에게 예를 올렸다. 뒤이어 양과가 곽정 부부에게 인사를 했다. 양과가 곽백부님과 백모님께 인사 올립니다. 그러자 곽정이 얼른 손을 뻗어 양과를 일으켰다. 과야, 네가 보내준 3가지 선물은 참으로. 곽정은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곽부는 혹시라도 아버지가 양과에게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인사를 하라고 할까봐 얼른 황약사 곁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가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의 탄지 신공이 아니었다면 저자에게 당할 뻔했어요. 양과는 단 아래로 내려서서 곽양에게 다가갔다. 누이, 내가 조금 늦었지? 곽양은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라 정신이 멍해졌다. 큰오빠께서 이렇게 신경 써서 선물을 3가지나 보내주셨는걸요. 정말 감사드려요. 누이의 생일을 핑계로 모두들 한바탕 흥겹게 놀아본 것뿐이야. 별것 아니야. 양과는 말을 마치고는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대두기가 고함을 쳤다. 모두 가져오너라. 그 말을 문 앞에 서 있던 자가 받아 똑같이 외치자 저 멀리서 또 누군가가 그 말을 따라 외쳤다. 이렇게 가져오라는 외침 소리는 점점 멀어지며 이어졌다. 얼마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밀려왔다. 어떤 이는 횃불을 들고 어떤 이는 바구니를 메고 또 어떤 이는 목재를 들고 있었다. 이들은 각자 흩어져 목재를 세우고 판자를 깔며 퉁탕퉁탕하며 일을 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동쪽에는 단이, 서쪽에는 장식이 세워졌다. 아직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질서정연하게 말 한마디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까 양과가 보낸 선물을 보고는 그의 세심함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할 정도라면 뭔가 대단한 일을 꾸미고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잠시 후 드디어 남서쪽의 단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들은 북을 두드리며 팔선하수라는 연극을 시작했다. 그리고 동북 쪽에 만들어진 단에서는 분장을 한 사람이 나와 만상홀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 내용은 곽씨 집안 자손의 생일날 7명의 아들과 8명의 사위가 축수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순식간에 한편에서는 불꽃을 터뜨리고 한편에서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니 주위가 온통 흥겨운 잔치집 분위기로 변했다.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사씨 형제는 소리 없이 맹수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리고 서산 일굴기와 신조, 청령자 등 고수들도 살며시 물러났다. 곽양은 자신의 생일이 이렇게 거창하게 진행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양과가 잊지 않고 찾아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준 게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다. 그녀는 양과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 광경을 곁눈질로 훔쳐보던 곽부는 괜히 심술이 났다. 한편 황용은 양과가 딸을 위해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인 게 썩 즐겁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원래 양과가 남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양과가 양양성과 개방을 위해 3가지나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므로 그저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저 깃대 위에 숨어있기로 과와 약속하신 거예요? 황용의 물음에 황약사가 싱글벙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일전에 내가 동정호에서 달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연파조수를 찾아와 무슨 신조엽이라 하면서 양양성에서 만나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연파조수라는 자는 무공은 상당한데 성질이 괴상한 사람이지. 혹시라도 너나 사위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몰래 따라온 것이다. 그런데 그 신조엽이라는 자가 알고 보니 내 친구 양과가 아니겠느냐? 진작 알았더라면 걱정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다. 황용은 부친이 비록 강호를 떠돌아다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음을 알고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떠나지 마세요. 앞으로는 함께 살아요. 그러나 황약사는 대답 없이 손짓으로 곽양을 불렀다. 얘야, 이리 오너라. 얼굴 좀 보자꾸나. 곽양은 얼른 다가가 외할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렸다. 황약사는 곽양의 손을 잡고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닮았구나, 닮았어. 황용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곽양은 제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얼굴을 쏙 빼닮았다.
그러나 황용은 혹시라도 아버지가 마음 아파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곽부가 옆에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다. 닮은 게 또 있어요. 할아버지는 동사, 얘는 소동사예요. 무야 할아버지께 버릇없이. 곽정이 딸을 꾸짖었다. 그러나 황약사는 오히려 기쁜 얼굴이었다. 양아, 네 별명이 소동사더냐? 그거 잘 되었구나. 이 동사에게 후계자가 생겼으니 말이다. 그 말에 곽양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처음에는 언니가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러요. 한편 한쪽에서는 개방의 4대 장로들이 양과의 공적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고 있었다. 저 사람이 바로 신조엽이군.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총명한 데다 무공도 강하고 의협심도 강하잖아. 이번에 양양성을 구하고 타고봉도 찾아주었지. 어디 그뿐인가. 곽도를 죽여 그의 음모를 밝히고 노방주의 복수도 해주었지. 저런 사람이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양과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는 이야기를 간간히 들었다. 그래서 이들이 입을 열 기회를 주지 않고 먼저 말을 꺼냈다. 야율대엽은 문무를 겸비하고 인의를 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또한 제 친구이기도 하지요. 이런 분이 개방의 방주가 되신다면 틀림없이 홍칠공, 황용, 노유각 방주님의 뜻을 잘 이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뒤 혹시라도 개방 장로들이 방주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할까봐 서둘러 자리를 떴다. 황약사는 곽양의 무공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는 양과를 부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다. 이복에 양과 같이 가세. 그의 소매자락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양과 곁에 다가가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원래 황용은 아버지와 긴히 상의할 얘기가 있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리를 뜨니 급한 마음에 황급히 뒤를 쫓았다. 그러나 황약사와 양과는 이미 멀리 가버린 후였다. 황용이 따라 나섰을 때는 이미 10여 장이나 떨어져 있었다. 과야, 아버지, 며칠 있다가 가세요. 그러나 멀리서 황약사의 웃음소리만 들려왔다. 우리는 워낙 제멋대로라 묶여있는 게 싫구나. 그냥 가게 두거라. 그나마 몇 마디는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와 똑똑히 전해지지 않았다. 황용은 이미 두 사람을 따라잡기는 틀렸다는 걸 알고 할 수 없이 뒤돌아섰다. 아직도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 개방의 4대 장로는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다. 우선 곽도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야율제가 이미 방주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신조대엽의 추천도 있고 하니 이참에 이 일을 매듭짓고자 한 것이다. 네 사람은 황용에게 이를 알리고 단상으로 올라가 야율제가 개방의 방주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그러자 개방 사람들은 대대로 전해오는 관례에 따라 차례로 야율제에게 침을 뱉었다. 개방 외에 다른 영웅들은 너도 나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어느새 분위기는 새로운 개방 방주의 축하 잔치로 바뀌었다. 곽양은 양과가 찾아주었는데 몇 마디 나눠보지도 못하고 그저 서로 웃고만 있다가 헤어진 게 못내 아쉬웠다. 그녀는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 슬그머니 뒤로 빠졌다. 몇 걸음 옮기는 사이 황용이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다. 양아, 왜 그러느냐? 기분이 좋지 않으냐? 그 물음에 딱히 대답하지 못하던 곽양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황용은 딸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짐짓 모른 척하고 아까 본 연극 중에 재미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며 곽양을 달래주려 했다. 그러나 곽양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걷기만 했다. 집에 도착하자 황용은 곽양의 방에까지 따라 들어갔다. 양아, 피곤하지? 괜찮아요. 어머니도 못 주무셨을 텐데 그만 들어가서 쉬셔야죠. 황용은 곽양의 손을 잡아 끌고 침상 위에 나란히 앉았다. 그러고는 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양아, 양과에 대한 이야기는 너에게 해준 일이 없구나. 말을 하자면 길다만 네가 피곤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소상히 이야기해주마. 그 말에 힘없이 처져 있던 곽양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어머니, 어서 말씀해주세요. 그래, 이 이야기는 네 할아버지 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란다. 황용은 곽소천과 양철심이 임한 우가촌에서 결의한 일부터 두 집안이 서로 사돈을 맺기로 한 일, 그리고 아버지와 양강이 형제로 결의한 일 등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양강이 일신의 부귀를 위해 나라를 배신하고 비명에 죽은 일등도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또 양과가 어린 시절 도화도에서 자란 일 곽양이 태어난 날 그가 목숨을 구해주고 표범 젖을 먹이며 돌봐준 일도 말해주었다. 그리고 곽부가 양과의 팔을 자른 일이며 절정곡에서 소용녀와 헤어진 사연도 세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곽양은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그녀는 어머니 손을 꽉 쥔 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새 그녀의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해졌다. 그동안 자신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큰오빠와 자기 집안이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또한 그의 한 팔을 제 언니가 베었고 그가 아내 소용녀와 헤어진 것도 제 언니가 잘못 쏜 독침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다. 곽양은 양과가 그저 자신이 찾은 한 사람의 젊은 영웅인 줄로만 알았다. 그의 끝없이 깊은 인의와 협을 중히 여기며 과감하게 행동하는 배포, 그리고 고강한 무공이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의 행동에 이런 복잡한 은원이 깃들어 있는지 어찌 알았겠는가. 3대로 이어지는 깊은 은원관계, 황용의 이야기가 모두 끝날 무렵 곽양은 술에 취한 듯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머릿속이 어지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황용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처음에 나는 양과를 오해했단다. 양과와 네가 알게 된 건 양과가 나쁜 뜻을 가지고 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닐까 의심했었어. 그런데 오늘 양양성을 위해 큰 공을 세운 걸 보니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것 같구나. 생각해보면 양과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네 아버지와 나 그리고 네 언니의 목숨을 구해주었지. 물론 네가 태어났을 때 네 목숨도 구해주었지. 사실 우리는 모두 과에게 큰 은혜를 입은 셈이야. 그런데 과는 평생을 힘들게만 사는구나. 30년을 넘게 살았건만 과가 정말 행복한 시간은 며칠 되지 않았을 거야. 그 행복을 우리가 빼앗았던 거지. 아무튼 과가 선의로 한 것이든 아니든 우리가 큰 신세를 졌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구나. 어머니, 큰오빠가 왜 선의로 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과가 우리 곽씨 집안의 원한이 깊어 너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한 거야. 그 말에 곽양이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요. 큰오빠가 절 죽이려고 했으면 어디에서든 쉽게 해쳤을 거예요. 너는 아직 어려서 사람의 마음을 모른단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꾸나. 나도 이제는 과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단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 불안하구나. 어머니, 뭐가 걱정이세요? 큰오빠는 옛일은 이미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제 곧 부인을 만나면 그런 일쯤은 모두 잊을 거예요. 그 말에 황용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소용녀를 만나지 못할까봐 걱정이란다. 곽양은 놀라서 잠시 멍해졌다. 왜요? 큰오빠가 제게 직접 이야기해 주었어요. 부인이 중상을 입어 치료를 하러 간 것이고 16년 후에는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요. 두 사람의 정이 이렇게나 깊고 오빠는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데 못 만날 리가 없잖아요. 황용이 미간을 찌푸렸다. 큰오빠가 그러는데 부인이 단장의 아래에 검으로 새겨놓은 걸 봤대요. 16년 후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쓰여 있었대요. 부부의 정이 깊다면 약속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새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아끼니 반드시 만나자고 써놓았대요. 설마 이 글들이 모두 가짜라는 건 아니겠죠? 황용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글자들은 모두 틀림없는 진짜야. 하지만 소용녀가 양과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끝내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거야. 곽양은 어머니의 말뜻을 알 수가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왜 만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황용은 그때의 광경이 새삼 눈앞에 어른거렸다. 16년 전 양과 부부는 모두 중상을 입었단다. 과는 그나마 치료할 약이라도 있었지만 소용녀는 독이 이미 깊은 곳까지 퍼져버렸지. 아내가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단다. 그래서 과는 해독약이 있었음에도 그걸 깊은 계곡에 던져버렸지. 황용은 마음이 아픈지 목소리가 점점 구슬퍼졌다. 양아, 너는 아직 어려서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에 곽양은 너무나 슬퍼 목까지 울음이 차올랐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만일 제가 그 부인이라면 저는 괜찮은 척하고 큰오빠에게 약을 먹였을 거예요. 그 말에 황용은 깜짝 놀랐다.
아직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을 줄 몰랐다. 그래, 내가 걱정하는 것도 혹시나 소용녀가 그런 마음으로 과를 떠난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녀는 부부의 정이 깊다면 약속을 잊지 말자고 했지. 또 서로를 아끼니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도 했어. 나는 서로를 아낀다는 그 글을 보면서 소용녀가 갑자기 사라진 게 혹시나 과에게 16년 동안 조용히 지내보도록 한 게 아닌가 싶었다.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나면 과의 정도 조금은 옅어질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또 그 당시에 과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스스로 제 목숨을 버리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겠지. 그 말에 곽양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러면 그 남의 신이는요? 황용이 한숨을 쉬었다. 남의 신이는 내가 꾸며낸 거란다. 애초부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네. 남의 신이가 없다고요? 곽양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때 절정곡 단장의 앞에서 과의 처연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구나. 남의 신이 이야기라도 지어내서 위로하는 수밖에 없었단다. 그러면 16년을 조금은 편하게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 또 남의 신이는 대지도에서 산다고 했는데 세상에 그런 섬은 없단다. 그리고 남의 신이가 네 외할아버지에게 장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 것도 모두 과가 내 이야기를 믿게 하기 위해 한 말이었어. 과는 워낙 영리해서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내 말을 믿지 않았을 거야. 과가 내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면 소용녀의 배려가 물거품이 될 테니까. 이야기를 듣던 곽양은 어찌할 바를 몰라 황용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황용은 그런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달래주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곽양의 울음이 그쳤다. 어머니, 그럼 큰오빠의 부인은 이미 죽은 건가요? 16년 후를 기약한 것도 모두 거짓이었나요? 잠시 고민하던 황용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렇지는 않을 거야. 내 생각에 소용녀는 아마 살아있을 거야. 그녀는 고묘파의 유일한 계승자란다. 고묘파의 창시자인 임조영 조사는 학문이 깊고 당대 최고수 반열에 이르셨던 분이지. 분명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만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후계자에게 남겼을 거야. 내가 바라는 건 소용녀가 자신이 약속한 날 돌아와주는 것뿐이야. 그 말에 곽양은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딸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을 뿐이었다. 오늘 네 외조부께서 오셨기에 그 문제를 좀 상의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게 되었구나. 남의 신이에 대해 거짓말한 것도 말씀드리고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그 말에 곽양이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큰오빠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있잖아요. 혹시라도 오빠가 남의 신이에 대해 물어보면 어쩌죠? 할아버지는 사정을 모르시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할아버지를 찾아볼게요. 그러나 황용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떠났는데 네가 무슨 수로 찾겠다는 것이냐? 이제는 소용녀와 과가 다시 만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약속한 날이 되어서도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면 과는 덧없이 16년을 기다리게 한 나를 뼛속 깊이 원망할 수도 있겠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큰오빠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러신 거잖아요. 곽양은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큰오빠가 정말 부인과 만나지 못한다면 미쳐버릴지도 몰라. 황용이 곽양의 손을 잡으며 당부했다. 양아, 과는 분명 좋은 사람이 틀림없지만 만약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찌 변할지 모른단다. 그래서 말인데 만일 소용녀가 이미 죽기라도 했다면 다시는 과와 만나지 말거라. 황용은 조금도 웃지 않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의 반응이 워낙 뜻밖이라 곽양은 흠칫 놀랐다. 왜요? 왜 다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황용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만일 과와 소용녀가 만나게 된다면 상관없다. 그들과 함께 놀러가도 좋고 그들의 집에 가서 지내도 좋아. 또 어디든 함께 세상을 둘러본다고 해도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과가 소용녀를 만나지 못한다면 양아, 넌 과의 사람됨을 몰라. 과는 이성을 잃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란다. 황용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과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곽양은 아무 대답 없이 생각에 잠겼다. 잠시 말이 없던 곽양이 물었다. 어머니, 큰오빠가 부인을 못 만났다고 해서 16년이나 지났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그 말에 황용은 낮게 신음했다.
나는 웬만한 사람들 생각은 어느 정도 예측한단다. 하지만 과는 도무지 그 속을 모르겠더구나. 내가 그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물론 과가 소용녀와 만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 곽양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초점 없는 눈동자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양아, 내가 하는 말은 모두 널 위한 거란다.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황용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곽양의 작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곽양은 피곤한지 눈꺼풀이 점차 무거워지는 모양이었다. 황용은 곽양의 겉옷을 벗기고 이부자리를 봐주었다. 그러곤 이불을 덮어주며 가만히 속삭였다. 그만 자거라. 네가 잠드는 걸 보고 나가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